안녕하세요. 후쿠오카의 아편입니다. 드디어 시청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한 10시 반부터 혼자서 떠들고 있었는데 한 40분? 40분 정도 떠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막 떠들고 있는데 11시 15분쯤인가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인사말을 남겨주셨는데 그걸 또 처음에는 못 봤어요. 금방. 그게 눈에 확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자 막 한동안 딴 얘기를 하다가 다행히 그분이 멀리 떠나지 않으셔서 연결이 돼서 한 40분, 45분 가량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들어오셔서 귀한 시간을 나눠주셨던 우리 강아지 풀님한테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진짜 큰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이브라는 걸 하면서 혼자 떠드는 건 많이 했는데 올라오는 댓글에 대응하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보는 거랑 또 다르구나라는 것도 어저께 많이 느꼈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댓글들이 제 모니터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그 댓글에 반응을 하는 거는 한 10초, 20초 이렇게 텀을 두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그 핀트가 안 맞는 뭐 그런 그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이 딜레이랑 관련한 옵션이 있는데 딜레이를 없애면 화질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근데 또 화질이 그렇게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한 거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한 경험도 얻을 수 있었고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하여튼 소중한 그런 방송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방송이니까 그 내용을 이제 녹화가 동시에 됐으니까 그거를 편집을 해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댓글이 이 기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라이브 할 때 옆에 댓글들을 띄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칠판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리도 좀 애매해서 저는 안 넣었는데 그걸 안 넣으니까 댓글이 올라오는 거를 보여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스트리밍 한 거 그대로 유튜브에 기록된 거를 공개를 하면은 이 화면 바깥쪽에 채팅창에 또 채팅이 같이 이제 연동해서 올라가는데 어저께 제가 앞에 그 쓸데없이 그 떠든 게 많아서 그걸 다 공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따로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을 좀 두서없이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정리할 겸 따로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라이브부터는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채팅창 문제라든지 딜레이 문제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어저께 그 강아지 풀림이랑 얘기했던 내용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강아지 풀림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 발음기호 중에 요렇게 생긴 발음기호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을 하는 게 좋겠냐 뭐 그런 질문이셨는데 제가 드린 답변은 정확하게 발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랑 좀 비슷한 소리인데 우리말에 한국 사람들도 이거를 그 애랑 구분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어저께 예로 든 게 이제 이 개랑 개 였는데 이걸 굳이 구분하자라고
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런 글자가 없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와이프가 예전에 한국말 배울 때도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저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한국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내가 신경 써서 개라고 얘기를 하고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들을 때도 지금 이 사람이 개라고 얘기를 한 건지 개라고 얘기를 한 건지 딱 듣고서 틀렸어 이렇게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이런 그 개별적인 단어라던가 어떤 음절의 발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맥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놀러 간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내가 갯벌에 나가서 작은 개를 많이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작은 개 그러면은 치와와 뭐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이 뭐 아주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치와와를 떠올리는 사람이. 저는 지금 사실 의식적으로 약간 요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어저께 갯벌에 나가서 작은 개를 많이 잡았다. 근데 그 상황에서 치와와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뭐 보신탕을 생각 안 하는 거는 맥락이라는 게 바닷가하고 갯벌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애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이거와 또 다른 어떤 뭐 그런 발음으로 비슷한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이런 걸로 해야 되느냐 이런 구분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은 이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구분을 못하는 건 있지만 이 자음과 비교했을 때 이건 사실 거의 공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분명히 미세하게 조절하면 에랑 애를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 글자 중에는 이거 하나로 다 퉁치니까 이 비슷한 소리들은. 그러니까 안 쓰다 보니까는 좀 어색한 거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음이라는 거는 소리가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이 진동이 밖으로 나오는 사이에 뭐 이빨이라던가 혀의 모양이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꺾이거나 뭐 변화가 생겨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거랑 비교해서 모음은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원통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냥 우리 그 몸이 성대라는 거 목부터 시작해서 입까지 구멍까지 뭐 사실은 인간 몸이라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원통이잖아요. 저 뒤에 밑에 구멍까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에서 공기의 울림을 만들어서 나오는 그 통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통이다라는 거죠. 이 원통을 약간 뭐 좀 누르거나 뭐 세우거나 이렇게 이 모양을 바꿔서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끝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그 맨 앞에 있는 이런 걸로 뭐 어떤 장애물을 만들어서 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천장 뒤쪽에 붙여놨다. 그러면 하는 소리에 하는 그 소리가 합쳐져서 그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 장애물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약간 이렇게 길게 앞에 이 원통을 이렇게 세우면 거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동그랗게 하면 고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런 원리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음을 만들어내는 이 장애물은 이거는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은 혀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떤 데는 막 어릴 때부터 연습을 시켜서 이렇게 막 2번씩 꺾이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소리를 냈던 데서는 이 소리를 잘 못 낼 거고, 또 이렇게만 소리를 냈던 데는 이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모음은 우리가 이 통 모양을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음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에 이오우 이렇게 합니다만, 이게 애든 이거는 어느 언어에서든 비슷하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미묘한 차이,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의견으로는 이건 글자의 영향인 거고, 기본적으로 사람들 소리 내는 거, 모음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음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단 모음과 관련해서는 강세, 요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요 단어를 가지고 카날,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발음 기호를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이 발음을, 이 애인데, 이게 NG,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애랑 한 그룹으로 놓는 것처럼, 영어도 이거랑 이런 거가 다 그룹으로 묶일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해서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영어도. 여기에 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오, 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도 몇 개가 더 있지 않나? 그다음에 어를 넣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거가 그룹으로 묶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어에 있는 그 모음들은 한국말로도 다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든 영국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모음은 한국 사람들 다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글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구분이 지어지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그룹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넬인지 넬인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 이렇게 발음 기호에 표시가 돼 있다라고 하면 요 둘 중에 하나 소리는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넬은 상관없는데 놀이라 그러면 안 되고 날이라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스네치였나? 어쨌든 영국의 마돈나 남편 가이리치 영화에, 가이리치 감독 영화 중에 스네치였던 것 같아요. 스네치. 여기서 집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집시들이 이 개를 이걸 자꾸 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버리면 덱이 뭐야? 그랬더니 저게 덱이라고. 개야 개.
그 dog를 dag 그러니까 물론 뭐 웃기려고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화에서, 영국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틀리면 영국 사람들도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강세 얘기하려고 얘기를 한 건데, 강세 얘기로 돌아가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canal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글로 좀 쓰면 canal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canal 이 앞쪽에다가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되겠죠. canal. 이거는 차이가 거의 이 dog랑 dag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쓰는 사람들한테는 canal이라고 하면 dag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canal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canals. 실제로 제가 뭐 맥락이고 뭐고 간에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일 캐너 스트리트에 뭐 그 엑싯 그 캐너 스트리트 스테이션 뭐 엑싯 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where is it? What is Canal? Canal Street 이렇게 된다고. 이게 좀 야속하긴 하지만 Canal Street이다라는 거죠. 그 우리 입장에서 똑같은 거지 그 걔네 입장에서는 거의 이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음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니 강세지 그 개별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주느냐 그 미묘한 차이를 구현을 해주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저께도 이 그 효율성 우리가 발음 공부를 할 때, 교정을 할 때는 이걸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거 다 막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뭐 장음, 단음 이런 것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발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제가 항상 그리는 이 그림에서 언어 여기로 들어가는 거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모국어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들어오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강세 우선 강세를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자음 마지막으로 모음 물론 사실 이 동시에 다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가 발음 교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에서 거의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뭐 마냥 발음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시간은 많지는 않은데 교정은 해야 되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선 강세부터 좀 신경을 쓰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우선 강세 아까 얘기했듯이 캐널 스트릿이 아니라
canal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가주면 우선 달라지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서대로 가주면 좀 더 이 안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세랑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명확하게 세게가 아니라, 세고 크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내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실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보니까 앞으로는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강세가 들어간 부분이 크게 들리고 세게 들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미묘함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제가 좀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려고 해요. 설명을 할 때 여기까지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강세는 뭐 명확하게 뭐 크게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canal 이 차이, 요 단어를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에서 기억을 해주시고, 이 자음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모음은 그럼 뭐냐, 아까처럼 그냥 아에이오 정도로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모음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없는 모음을 갖다 붙이지 말자. 모음에서는 이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리니까 요거는 막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나중에 연습을 하셔도 되고, 우선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자음인데, 자음 얘기를 어저께 어떻게 드렸었냐면, 우리가 이런 소리들은 사실 그 우리말에도 다 있는 소리잖아요. 거의 장애물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의라는 말을 쓰는 게 약간 정말 미국식으로 발음을 하고 뭐 원어민스럽게 얘기를 하려면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여기서도 이제 미묘함이 나오는데, 뭐 그냥 말보로 했을 때 이 발음 기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말이 아니라 marl. 그래서 입을 조금 더 이렇게 한국어 얘기할 때보다, 한국말 할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감싸주면 미묘하게 그 모국에 가까운 발음이 나는데, 그 역시 미묘하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는 무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한국말에서도 쓰는, 그러니까 장애물 형태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발음들은 그냥 한국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근데 자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족 간의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발음들. 그래서 하는 거, R 사운드, 우리가 R 사운드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다르죠. 우리나라 리을이랑 좀 달라요. 그다음에 뭐 아예 그냥 뭐 이런 거, 번데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없는 그런 발음들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발음들이 쉬운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어에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어를 쓰면서 자주 썼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장애물의 형태가. 그러니까 자주 써야 된다라는 거죠. 몸으로
발음은 몸으로 그 익혀야 되고 몸으로 배워야 된다. 머슬 메모리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장애물의 형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 쓰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아 혀를 이렇게 말아야지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게 그 어렵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나올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고 가시는 와중이거나 뭐 아니면은 뭐 특별히 할 일 없을 때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 계속 이런 연습을 해주면 이게 이제 내 몸에 좀 익숙해지는 거고 그러면 얘기를 할 때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혀를 굴린다 영어 할 때 야 너 혀를 너무 많이 굴려 얘기하는데 혀를 이렇게 대표적인 발음이 이거잖아요. 얘가 있을 때만 굴려줘야지 다른 거 없는데 막 굴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익숙하지가 않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거 어색한 그 발음이 연달아 나오는 거지. 이건 제가 좀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음 영상에든 뭐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연습을 좀 하면은 자음 부분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한국어에 없는 발음들 이런 것들을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해결이 된다. 자음은 부담 많이 줄었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미묘한 어떤 차이를 연습을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색깔이 좀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이 노력은 그 노력이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또 들었냐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열심히 했어요. 강세도 정확하게 하고 자음도 이런 거 뭐 최대한 비슷하게 가고 의도 안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 표준 발음 제가 얘기를 하는 발음 기호상에 있는 발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표준 발음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를 했어. 근데 못 알아들어 저쪽이.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아니라 저쪽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상대방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확신을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고민해야 될 거는 저놈이랑 내가 계속 관계를 맺을 거냐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차원으로 넘어가야지 아 내가 발음을 어떻게 더 열심히 해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렇게 성질이 안 좋은 놈이 갑이야. 그러면은 또 뭐 좀 그죠? 할 수 없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발음이라도.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내가 갑이 돼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상품성. 상대방이 비록 갑이지만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말이 발음이 완전히 원어민 발음은 아니지만 알아들어 주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그건 결국 나의 상품성이고 나의 가치인 거니까 이거를 올리는 쪽으로 가도 근데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올리는 게 나중에 그 이익면에 수익면에서 이게 훨씬 남는 장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발음이나 상품성이나 그렇게 간단하게 뭐 단기간에 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겠느냐. 발음에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겠느냐 아니면은 평소에 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니냐.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발음은 요 정도만, 강세 좀 신경 쓰고 자음 좀 신경 쓰고 모음 좀 신경 쓰면은, 이것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이 막 모국어를 하려고 미묘한 이런 차이들을 전부 다 막 그 연습을 하고 외우고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제 생각이고, 우리가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주장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다. 발음교정 연구에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국어를 나는 똑같이 하고 싶어, 모국어 레벨로 외국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무슨 생각이나 의지나 뭐 동기나 이런 거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요 바깥쪽 그 레벨로 들어가는 것부터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 얘기도 몇 번 했습니다만, 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점점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는 속도보다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일단 여기를 들어가 놓으면 일로 가는 거는 그렇게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여기로 잡자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발음 교정의 시작을 하자라는 거지, 여긴 갈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니까 카날 뭐 이런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여기는 나중에 안 가도 되고, 가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게 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라이브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녹화로 하겠다라고 했던 계획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교연 5는 쭉 라이브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람이 있다면은 오늘 하는 라이브부터는 이렇게 따로 녹화를 안 하고 그 라이브 내용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도록 또 라이브도 좀 신경을 써서 할 예정입니다. 또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밤 11시에 또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